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라면 축제의 원조 구미라면 축제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구미라면 축제는 일부 다른 지역에서 모방을 할 정도로 성공적인 축제였는데 올해는 이 오리지널을 주제로 타 지역 축제와는 다른 원조의 품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성문 기자가 현장 전해드립니다. 들어온다. 구미역 앞에 세계에서 가장 긴 475m 라면 레스토랑이 펼쳐졌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의 세계관을 모티브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참가자들에게 색다른 추억을 남겨줍니다. 농심라면 구미 공장에서 갓튀게 나온 라면, 특히 12만 개를 한정 판매하는 캐대현 에디션을 구매하려는 행렬도 길게 이어졌습니다. 라면 레스토랑에서는 QR 주문 시스템을 도입해 대기 시간이 크게 줄었습니다. 라면 매니아들은 갓튀긴 라면과 다양한 식재료가 조화를 이룬 25가지 메뉴 중에 무엇을 선택할지 즐거운 고민에 빠졌습니다. 저는 통오징어 해물라면이요. 라면 엄청 좋아하는데 딱 생각나는 메뉴가 이거예요. 작년에도 왔고 올해도 왔는데 괜찮아요. 뭐 다른 데도 많이 다녀보지만은 되게 짜임새 있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구미가 또 라면에 있어서는 또 주 생산지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폭주하는 주문에 셰프들의 손놀림도 분주합니다. 라면과 구미 한우를 접목한 구미 한우 파불고기 김치라면부터 지중해 토마토 라면, 꿀배 LA 갈비 짜장라면까지 라면 맛의 신기원이 펼쳐집니다. 구미가 산업도시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 이외에 구미 한우 또 구미 농산물도 굉장히 많이 생산되고 있는데요. 그것으로 인해서 구미를 좀 많이 알리고자 하는 그런 생각에서 구미 한우와 접목하고 그리고 구미에서 나는 대파 이렇게 넣어서 라면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완성된 라면을 받아서 후루룩 라운지로 가서 가족, 친구와 함께 도심 속 피크닉을 온 것처럼 라면을 즐기기도 합니다. 자신의 취향과 맞는 라면 MBTI도 알아볼 수 있고 라면 공작소에서는 직접 나만의 레시피도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구미 라면 축제는 전국 1일 라면 소비량의 36%가 생산되는 국내 최대 규모 농심 라면 구미 공장이 있는 곳이라는 데서 착안해 2022년부터 시작해 올해 4회를 맞았습니다. 우리 구미에서 대한민국 라면 축제를 최초로 했고요. 라면 축제를 통해서 이 도심 축제가 이제 글로벌로 많은 홍보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 구미 라면 축제를 통해서 우리 구미시가 세계적인 도시로 나아가는 마케팅 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구미 라면 축제 주제는 오리지널.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가 높아 일부 지역에서 이를 모방한 라면 축제들이 잇따르지만 원조의 품격은 다름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우수축제로 선정된 구미 라면 축제. K라면의 열풍을 타고 지역을 넘어 세계적인 축제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시설 이전으로 폐쇄됐던 대구교도소 외곽 부지가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숲길로 조성됐습니다. 오랫동안 폐쇄돼 있던 공간이 국민들에게 열린 숲으로 되돌아왔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리화원이라는 이름에 담았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시설 이전으로 폐쇄됐던 대구교도소 외곽 부지가 인근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숲으로 조성됐습니다. 숲의 이름은 리화원, 닫힌 시간을 지나 다시 피어나는 숲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리화원의 면적은 25,460제곱미터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녹지 공간이 14,000제곱미터를 차지합니다. 여기에는 총 연장 945m에 이르는 마사토 산책로가 있고 넓은 잔디광장과 세족장도 들어섰습니다. 대구 교도소가 있었을 때 되게 조금 분위기도 암울하고 했었는데 이런 산책로가 생기다 보니까 이제 간간히 산책할 수 있는 시간도 생긴 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옛 교도소 외곽 부지는 야간 경관 특화거리 리화원 산책로가 1.3km에 걸쳐 조성됐습니다. 자연과 도시의 경관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벌써부터 새로운 걷기 명소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고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초래하던 구 대구교도소 후적지를 주민들에게 좀 더 빨리 개방하고자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금년 8월 공사에 착공하여 10월 말 리하원 도시숲을 준공하였습니다. 앞으로 대구교도소 후적지는 문화복합시설로 거듭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리화원 도시숲 조성을 기념하는 음악회가 열리면서 이 일대가 자연과 문화가 공존하는 열린 공간으로 재탄생했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달성구는 국민들이 일상 가까이에서 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3만 평의 이 공간은 오롯이 우리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다시 거듭나야 하고, 그게 저희가 복합 문화예술공간과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공원으로 보여드렸다시피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산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그 길에 우리 어민분들이나 구민분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고, 현재 리화원에서는 크리스마스 경관 조명 설치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조명은 다음 달쯤 지역 주민들에게 따뜻한 연말 분위기와 야간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대구상공회의소가 지역 기업들을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 신규 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 신규 채용 계획이 있는 기업은 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영향으로 분석됐습니다. 우성문 기자입니다. 경기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지역 기업들이 고용을 늘리기보다 기존 인력을 유지하는 데 무게를 둔 고용 기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구상공회의소가 지역 기업 443개사를 상대로 내년 상반기 신규 채용 계획을 조사해보니 응답 기업의 36.3%가 신규 채용 계획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신규 채용 규모로는 3곳 중 2곳이 올해와 비슷한 규모로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채용 계획이 없는 이유로는 경기 불확실성과 매출 감소 우려를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서 인건비 상승 부담, 신규 사업 투자 계획의 부재, 숙련 인력 확보의 어려움 순으로 답했습니다. 직무별 채용 계획으로는 현장직이 71.4%로 가장 많았고, 사무직 32.1%, 연구개발직 16.7%, 영업 마케팅직 15.5%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AI 기술이 산업 전반의 핵심 기술로 자리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I 전문 인력 채용 계획이 있다는 기업은 15.5%에 불과했고 69%는 채용 계획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기업이 선호하는 인재상으로는 전문성과 실무 역량을 갖춘 인재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애사심이 높고 성실한 인재, 소통과 협업 능력이 뛰어난 인재가 뒤를 이었습니다. 신규 직원 초임 연봉은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44.2%로 절반에 가깝고 3천만 원 미만 32.5%,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미만 8.2%, 5천만 원 이상 3%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신입과 경력 중에서는 응답 기업 4곳 중 3곳이 경력직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년이 도래한 필요 인력을 계약직 또는 기간제 형태로 재고용한다는 응답도 약 70%에 달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우리나라 공무원은 정당 가입을 할 수 없고 정치적 표현도 법률로 강하게 금지합니다. 이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폐지하자는 목소리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을 보면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그리고 시위운동에 참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이제는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직사회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공무원과 교사도 시민으로서 헌법에 보장된 정치적 의견 표명과 정당 가입 등 정치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현재는 공무원이 특정 정치인의 SNS 게시글에 좋아요를 눌러도 징계를 받고 있는 현실을 이제는 바꾸자는 겁니다. 교사들이 외압에 시달리지 않고 교실에서 마음껏 정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그 방패막이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반대입니다. 교육감은 권력을 가지고 정치적 중립을 마음대로 어기고 있으면서 정작 교사들은 교실에서 정치 교육은 고사하고
개인 SNS에 올린 글마저도 고소고발을 당하는 지경에 있습니다. 지난 2019년 국가인권위는 공무원이 시민으로서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을 보장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우리가 정치 자유가 있다면 그 정책을 결정하는 정부 주체도 눈치를 보게 되죠. 이게 국민을 위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의 정치적 유불리를 따라서 정책을 결정하는지 그게 따라 우리가 공무원 집행하는 공무원이 정치 자유가 있다면 일단 제안할 수 있고 의견을 낼 수 있다. 그렇게 당연히 국민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그 정치적 자유다. 하지만 교사와 공무원에게 정치적 중립을 허용할 경우 단체장의 줄서기와 학생들에게 미치는 지대한 영향 등 부작용이 심할 거라는 반대 의견도 많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을 보장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지만 법안 소위에서 논의하다가 보류된 상태입니다. 전국의 교원단체들과 공무원 노조는 정치 기본권 보장 법 개정을 요구하는 국회 농성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우리 동네 영웅 시간입니다. 이 따뜻한 밥 한 끼, 단순히 허기만 채우는 게 아닐 때가 있죠. 전주시 전북대 앞에는 김치찌개를 3,000원에 파는 식당, 청년식탁 사잇길이 있는데요. 청년들의 하루를 따뜻하게 지키는 한 신부의 이야기를 김다라 기자가 듣고 왔습니다. 분주하고 복잡한 도심 속 천주교 전주교구 소속 김회희 신부가 하루를 맞이합니다. 그가 매일 아침 향하는 곳은 전북대 앞에 자리한 작은 식당, 청년식탁 사잇길입니다. 사람의 사자, 그리고 이어준다는 잇, 그다음에 있다, 존재한다라고는 잇, 그리고 먹는다는 잇, 그 앞글자, 그리고 길 하면 인생 여정 우리가 길이라고 하잖아요. 이 세 가지를 다 더해서 하나의 의미로. 김 신부는 청년들의 허기진 하루에 따뜻한 밥 한 끼를 내어줍니다. 우리가 흔히 배고프다라고 할 때 문화적인 것에 대한 배고픔도 있고 또 그리고 마음의 그런 공허함이랄까. 요즘 청년들 같은 경우 은둔 청년, 그래서 고립으로 나아가고 있는 은둔 청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바로 그러한 청년들을 위한 우리가 마음의 밥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사잇길은 천주교 전주교구의 지원으로 지난 2023년 문을 열었습니다. 김치찌개 한 메뉴에 가격은 단돈 3,000원. 청년들이 자존감을 지키며 기꺼이 낼 수 있는 금액으로 정했습니다. 저렴해도 어느 하나 허투루 하지 않습니다. 고기며 두부며 넉넉하게 담고 밥과 반찬은 무한 리필입니다. 작년부터 알긴 알았는데 여기 올 일이 생겨가지고 처음 와본 것 같아요. 가격에 비해서 되게 양도 많고 맛있게 잘 먹었어요. 팔면 팔수록 손해지만 사잇길은 문을 닫을 수 없습니다. 마음을 주고받는 이들이 있어서입니다. 아, 종교인이니까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다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신부님은 본인이라도 나서서 하겠다. 그래서 실제로 신부님이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주방에 들어가셔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일 맡아서 하시고. 기부와 봉사, 후원으로 쌓아온 3년. 따뜻한 밥 한 끼는 마음을 잇는 단단한 힘이 됐습니다. 3,000원 문화 아카데미와 무료 상담소, 영화제까지 청년들의 일상을 포근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전해주는 대신에 제가 행복했었고 지금도 행복하고 그래서 그렇게 기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작은 식탁을 지키는 모든 손길이 세상을 따뜻하게 내우는 영웅입니다. BTV 뉴스 김다라입니다.
K-팝을 비롯한 우리 문화가 글로벌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K-푸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죠. 미식의 나라 프랑스에서 K-푸드 위크가 올해 처음으로 열렸는데요. 현지 레스토랑의 셰프들이 한국 식재료를 프랑스 요리에 접목해 다양한 메뉴를 선보였습니다. 특히 20대 파리지앵들의 반응이 아주 뜨거웠다고 합니다. 한국의 맛이 프랑스에서 어떻게 변했는지 파리 현지에서 박희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프랑스 파리는 유럽 최고 미식의 도시로 꼽힙니다. 이곳에서는 요리가 문화이자 예술인데요. 해마다 패션 위크가 열리는 파리에서 올해는 K-푸드 위크가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파리 도심 속 레스토랑에서 한국의 식재료로 만든 프랑스 음식이 선보여지고 있는데요. K-푸드 열풍의 현장을 찾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프랑스 전통 요리를 선보이며 파리 미식가들 사이에서 맛집으로 소문난 레스토랑입니다. 점심 식사를 준비하는 셰프들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싱싱한 오징어에 김치가 볶아지면서 불맛까지 더해집니다. 한국 전통 발효식초에 버무린 채소를 곁들여 흑미밥 위에 플레이팅하면 새로운 요리가 탄생합니다. 닭고기 수프에는 육수에 된장이 더해졌습니다. 프랑스 조리법에 스며든 한국의 식재료가 새로운 맛을 담아냅니다. De faire quelque chose de nouveau, qui nous sorte un peu de notre confort habituel et surtout découvrir des produits et imaginer comment on peut les intégrer à notre cuisine à nous pour faire quelque chose pour faire voyager notre clientèle. 단골 손님들은 한국의 맛이 입혀진 새로운 음식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Moi j'ai découvert des nouveaux aliments et donc très intéressant en termes d'harmonie des saveurs. Mais il faut que je retienne le nom pour la prochaine fois. J'aime beaucoup la cuisine coréenne d'habitude et je trouve que là le plat est vraiment très savoureux, les produits sont bien intégrés dans un plat typiquement français. 파리 도심 속 고급 레스토랑에서는 한국의 비빔밥이 프랑스식 해석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비빔밥 재료에 달걀 노른자까지 밥 안에 채운 뒤 겉을 바삭하게 튀겨낸 전식. 본식인 소고기 스테이크에는 김치와 고추, 간장을 일주일 동안 숙성한 소스가 곁들여집니다. 손님들 반응이 좋아 레스토랑 정식 메뉴로 준비 중입니다. Les produits phares, le bibimbap, le kimchi, donc vraiment pouvoir utiliser ces marqueurs-là. Et donc un vrai challenge que j'ai accepté, qu'on a relevé. Et le retour client fait que ça nous conforte dans l'idée de pouvoir continuer cette expérience. 저녁 시간이 되자 파리의 거리가 더 붐비기 시작합니다. 젊은 파리지앵들이 많이 찾는 바에서 열린 생일 파티. 20대 파리지앵들이 참깨와 고추장 소스를 곁들인 치킨 버거를 막걸리와 함께 즐깁니다. 낯선 듯 익숙한 매운맛, 또 바삭한 식감에 자꾸만 손이 갑니다. C'était vraiment bon, c'était croustillant comme il fallait et la sauce, elle était épicée mais on n'est pas agressé quoi, elle est vraiment, elle est douce. Donc c'était très bon. Dans un bar comme ça, on n'a jamais fait, donc c'est très cool, c'est très sympa. 한국농수산식품 유통공사 AT가 현지에서 처음으로 개최한 K-푸드 위크에는 파리를 포함해 마르세유, 보르도 등 프랑스 전역의 24개 외식업체가 참여했습니다. 김치와 장류, 식초 등 전통 발효식품과 주류까지 다양한 한국 식재료를 활용해 프랑스식 고급 요리로 선보여졌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지인들의 반응이 뜨거워 메뉴 상당수는 레스토랑에서 지속적으로 판매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입맛이 까다롭기로 유명한 프랑스인들로부터 K-푸드의 저력을 인정받은 셈입니다. K-푸드 위크를 일주일 동안 운영한 다음 원하는 레스토랑들은 새롭게 개발한 이 음식을 고정 메뉴화해서 조금 더 소비자들에게 가깝게 다가가고자 하고요. 내년 한불수교 140주년을 계기로 이 행사를 조금 더 개선해서 발전할 계획입니다. 세계 미식의 중심 파리에서 열린 K-푸드 위크. 한국의 K-푸드 문화가 세계인 입맛의 새로운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BTV 뉴스 박희붕입니다.
앞으로 동대구역 광장에서 집회를 하기 위해선 최소 7일 전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대구시는 홈페이지를 통해 동대구역 광장을 행사나 집회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관련 조례에 따라 예정일 6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고 안내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대구시 국정감사에서 나온 지적사항에 따른 겁니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시가 신청 기한을 지키지 않은 극우 성향 집회를 조례를 무시하고 승인해줬다고 지적했고 시는 엄격히 관리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대구 공업고등학교 자동차 실습동이 자동차 전문가 양성을 위한 공간으로 거듭납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총 사업비 81억 원을 투입해 자동차 실습동을 연면적 2,547제곱미터 규모로 개축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모를 통해 당선된 설계안은 중앙 통로형 커뮤니티홀을 배치해 가변형 구조를 띠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대구 공업고등학교 자동차 실습동 재구조화 사업은 2027년 7월 준공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추진됩니다.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가 창립 120주년을 기념해 연차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연차대회는 적십자 창립 12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인도주의 활동에 공헌한 봉사자 등 유공자에게 포장과 표창을 수여하면서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적십자 대구지사는 위기가정 긴급지원, 재난구호 등 공로를 가진 1,085명에게 정부, 대구시, 대구적십자회장 명의의 포장과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한편 SK브로드밴드 대구방송의 김민재, 김송호 기자는 적십자 홍보 활동에 적극 동참해 인도주의 운동을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한 공로로 표창을 받았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2025 대구 건축 비엔날레에서 특별 전시관을 운영하며 오는 13일까지 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을 통한 16개 학교의 혁신 사례를 소개합니다. 전시는 교육 환경의 변화를 공유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달서구 장애인 수영팀이 제45회 전국장애인 체육대회에서 모든 경기에 입상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특히 강정은 선수는 개인 운영, 배영 저병에서 금메달을 획득해 3관왕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장애인 체육 발전에 큰 기여를 한 성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립대구과학관은 800만 명 방문객 달성을 기념해 8일부터 올클리어 챌린지 이벤트를 운영합니다. 상설전 시간과 천체투영관 등의 전구역을 관람한 초등학생에게는 기념 선물이 제공됩니다. 달성군은 어르신들을 위한 합동 생신잔치를 달성국민체육관에서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생신 축하 노래와 케이크 촛불 끄기 등의 순서로 진행됐으며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상 간추린 소식입니다. BTV 뉴스는 뉴스 홈페이지에서도 바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